한 주 내내 심지어 커피조차도 무채색의 나나를 구해주지 못하던 어느 날 강민희는 마침내 다시금 삶이 피부 밑에서 떨리는 것을 느꼈다. 고향인 전라북도 남원시의 한 작은 강가 마을에서 타이어 수리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그녀는 여름이면 젊은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무데도 급히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중앙광장으로 향했다. 검은색의 빨간 줄무늬가 들어간 오래된 미니스쿠터를 나무벤치 옆 단풍나무 아래에 세우며 민희는 자랑스러운 미니스쿠터의 헬멧을 벗었다. 짙은 남색의 그래피티가 그려진 헬멧을 벗자마자 머리를 털어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했다. 바람이 피부를 간지리는 느낌을 즐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입은 인조가죽 재킷은 몸에 꼭 맞았고 타이트한 청바지와 빨간 밑창이 돋보이는 스니커즈가 그녀의 강렬하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부드러움을 은근히 드러냈다. 근처를 지나가던 중년 남성들의 시선이 민희에게 머물렀다. 그들은 절제된 찬사를 담아 그녀를 바라보았고 민희는 그 시선을 느끼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러던 찰나 마치 대본이라도 있는 것처럼 아이스크림 가게 옆에서 나타난 그는 바로 오랜 친구 이동현이었다. 학교 다닐 때보다 조금은 더 근육이 붙고 약간의 수염이 난 채로 나타난 그의 눈빛은 늘 민희의 배를 간질거리게 하던 그 특별한 눈빛이었다. 그는 청색 데님 재킷을 열어젖혀 안에 줄무늬 티셔츠가 보였고 약간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채 거리의 음악가 같은 느낌을 풍겼다. 천천히 여유로운 자신감으로 걸어오며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안녕, 바이커 아가씨. 옛 친구 태워줄까? 민희는 고개를 갸웃하며 살짝 다가가 속삭였다. 속도랑 내 헬멧이 무섭지 않다면? 그러면서 예비 헬멧을 트렁크에서 꺼냈다. 그가 헬멧을 쓰려 하자 상황은 코미디로 변했다. 그의 풍성한 곱슬머리가 헬멧 안과 플라스틱 사이에 낀 것이다. 그는 킁킁거리며 턱걸이 하려다 실패했고 민희는 웃음을 참을 수 없어 트렁크에 기대어 몸을 지탱했다. 이건 헬멧이 아니라 함정이야. 라며 그가 투덜댔다. 넌 내 세상엔 너무 털이 많아. 민희가 웃으며 말했다. 넌 내 머리카락을 다룰 줄 몰라서 그래? 그가 머리를 다시 넣으려 애쓰자 민희가 살며시 손을 내밀어 그의 이마와 관자놀이를 어루만졌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며 잠시 전기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너 일부러 장난치는 거지? 그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헬멧은 결국 맞지 않아 민희는 포기하고 반짝이는 분홍색 헬멧을 내밀었다. 이건 진짜 창피한데? 그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걸 쓰거나 아니면 이 털북숭이 머리로 남아있거나. 그가 결국 굴복해 분홍색 헬멧을 썼고 의외로 귀엽고 약간은 패티시하게 보였다. 강한 외모와 분홍색 광택 헬멧의 대조는 묘한 매력을 발산했다. 이제 넌 내 공식 부하야. 꽉 잡아. 안 그러면 버릴지도 몰라. 민희가 웃으며 오토바이 앞자리에 앉았다. 도로 위에서 그녀는 속도를 올렸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리자 이동현이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살짝 감싸며 더 가까워졌다. 그 열기 때문에 등골에 전기가 흐르는 듯했고 민희는 몸을 움츠렸다. 넌 이 모터바이크랑 태어났나 봐. 그가 소리쳤다. 민희도 소리쳤다. 넌 분홍색 헬멧을 쓰라고 태어난 것 같아. 둘은 웃으며 오래된 숲길로 들어섰다. 호수 근처에 반쯤 버려진 해변이 있었다. 호수에 반사된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였고 공기는 박하와 소립 향기로 가득했다. 통나무 벤치에 앉아 민희는 헬멧을 벗고 머리를 흔들었다. 이동현은 분홍 헬멧을 겨우 벗었는데 그의 머리가 마치 민들레처럼 부풀어 올랐다. 민희가 웃으며 말했다. 이젠 록스타 같아 보이네. 그는 웃으며 다가와 가까운 거리에 앉았다. 두 사람의 손이 우연히 닿았지만 민희는 손을 치우지 않았다. 심장은 쿵쿵 뛰었다. 민희야, 내가 그때 졸업식에 널 초대하지 않은 게 잘한 건지 모르겠어. 이러면 우리가 더 빨리 이렇게 될 수도 있었잖아. 그가 말을 꺼냈지만 민희는 손가락을 그의 입술에 올리며 말했다. 말하지 마. 그냥 지금 여기 있어줘. 그들은 호숫가에 앉아 천천히 바람에 머리카락이 흐트러지는 것을 느꼈고
이동현은 말없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그 동작은 두 사람 사이에 있던 경계를 지운 듯했다. 그는 입맞춤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건 필요 없었다. 이미 공기 중에 모든 것이 있었다. 이 며칠 동안 이동현은 연락이 없었다. 좋아요도, 스토리도, 변명도 없었다. 휴대폰 배터리가 다 떨어진 듯했다. 민희는 그 밤의 호숫가가 단지 우연한 순간, 아름다운 반짝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3일째 아무런 신호도 없자 그녀는 삼촌 정비소에서 드라이버를 돌리고 있을 때 그의 메시지가 번개처럼 도착했다. 오늘 밤 시간 돼? 특별한 걸 생각했어? 물론이지. 납치만 아니면 좋겠어. 더 나빠. 모험이야. 그는 도시가 아닌 전라북도 임실 근처 작은 시골 마을, 그의 고모댁 별장에 오라고 했다. 민희는 짧은 카키색 치마에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두꺼운 스타킹, 두꺼운 플랫폼 부츠에 어깨가 드러나는 밝은 니트와 짧은 재킷을 입었다. 헬멧도 부츠와 맞췄다.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어 하늘에 금빛 줄무늬가 남았다. 이동현의 집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벗겨진 베란다, 흔들그네, 포도 덩굴이 우거진 모습. 그는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를 입고 두 잔의 코코아를 들고 나왔다. 진짜 아직도 그 분홍 헬멧을 가지고 있네. 내 행운의 부적이야. 너랑 있으면 운도 따라줘. 그는 뒷마당에 있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오토바이를 보여줬다. 완전히 복원되어 크롬으로 반짝였다. 오늘은 이걸 타고 갈 거야. 내가 운전사고, 난 동승자. 민희는 미소 지으며 동의했다. 심장은 이미 엔진처럼 고동쳤다. 그들은 시골 길을 달렸다. 먼지가 일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그의 손은 자꾸만 그녀의 허리에 닿았다.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오래된 숲속 주차장에 멈췄다. 옛날에 청소년 캠프가 있던 곳이었다. 지금은 덤불과 콘크리트 기둥만 남아있었다. 이동현이 담요를 꺼내 깔았고 민희가 헬멧을 벗고 머리를 다듬었다. 그의 시선이 오래도록 그녀를 머물렀다. 너 지금 완전 내 이상형이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민희는 미소 지었지만 추위가 어깨를 스쳤다. 그가 재킷을 건넸고 재킷 속에서 담배, 나무, 그리고 알 수 없는 은밀한 향기가 났다. 너 일부러 날 흔들려고 이렇게 꾸민 거지. 너야말로 일부러 여기 오려고 했잖아. 침묵이 짙게 깔렸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살짝 그녀의 뺨을 쓰다듬고 입술에 닿고는 멈췄다. 이대로 키스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고. 민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코끝에 입을 맞추고 멈췄다. 정말 준비되면 내가 먼저 할게. 그들은 그렇게 1시간 동안 함께 있었다. 손은 허리에, 무릎에, 서로에게 닿았지만 조심스러웠다. 그 긴장감과 애틋함이 그들만의 은밀한 춤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의 만남은 일상처럼 되었다. 그녀가 주유소에서 일을 마치면 그가 데리러 왔고 그녀는 따뜻한 간식과 차를 들고 그의 집에 갔다. 키스는 없었지만 욕망은 점점 커졌다. 어느 날 밤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움직이는 밤을 준비해. 편한 옷 챙겨와. 모험이야. 둘 다 민희는 어두운 파란색 자전거 반바지, 맨살 위에 오버사이즈 셔츠를 노출시키며 매듭지어 입고 부드러운 스웨이드 운동화를 신었다. 머리는 높게 묶었고 안에는 레이스가 살짝 보이는 얇은 탑을 입었다. 세련되면서도 도발적이었지만 결코 야하지 않은 완벽한 균형이었다. 그가 차로 와서 그녀를 데려갔다. 어디가? 인근 군산시 영화관. 오늘은 야외 영화제야. 뒷좌석에 담요랑 간식도 있어. 가는 동안 음악이 흐르고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민희는 그에게 닿고 싶었다. 도착하자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팝콘 냄새가 퍼졌다. 하지만 이동현은 관객석이 아닌 작은 언덕 위 주차장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뒷좌석에 담요를 깔고 편히 앉았다. 그가 재킷을 벗어 무심하게 무릎에 올리자 그의 손이 그녀의 무릎에 닿았다. 우연이 아니었다.
영화는 흐릿히 기억났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전라북도 남원에서의 그날 밤 이후 미니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은 이동현의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메아리 쳤고 그 충돌의 순간부터 기억은 흐릿해졌다.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던 그녀는 차가운 알람 소리 대신 병상 옆에 놓인 작은 유리컵과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의 미소를 마주했다. 오랜만이야. 미니 씨,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간호사 윤소영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니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다. 머릿속에는 아직도 이동현의 분홍 헬멧과 그 마지막 순간의 눈빛이 아른거렸다. 그가 무사할까? 아니면 그 사고가 그녀의 삶마저 앗아간 건 아닐까? 퇴원 후 미니는 평소처럼 강가 마을을 돌아다녔다. 오토바이도, 바람도, 그리고 그날 밤의 기억도 함께였다. 하지만 이동현은 어디에도 없었다. 연락처도, 메시지도, 그런 건 전혀 없었다. 그녀가 머리칼을 정리하며 생각할 때마다 마음 한켠에선 돼?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어느 흐린 오후, 미니가 자주 찾던 남원 시내 작은 카페 달빛 정원에 앉아있을 때였다.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 놓인 따뜻한 라떼잔을 손에 쥐고 있던 그녀는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자 익숙한 검은색 점퍼와 함께 짧게 자른 머리칼, 그리고 그 특유의 진지한 눈빛을 가진 남자가 카페 문턱에 서 있었다. 미니 씨.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오랜만이야. 나, 한지훈. 미니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지훈은 이동현의 중학교 동창이자 그와 함께 오토바이 동호회 활동을 하던 친구였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말을 이었다. 이동현 씨가 사고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며. 사실 그가 남긴 뭔가를 너한테 전해달라고 해서 왔어. 그가 내민 봉투 속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이동현과 어린 여자아이, 그리고 미소를 짓는 한 여성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USB에는 짧은 영상이 담겨 있었다. 미니가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재생하자 이동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니야, 이걸 보는 너에게 미안해. 난 그날 일을 끝내기 위해 떠났어. 내 딸, 지아가 있어? 그녀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 난 그녀를 지켜야 해. 하지만 너도 잊지 못해. 영상은 흐려졌고 화면 속 이동현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있었다. 미니는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토록 기다렸던 진실이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미니는 한지훈과 함께 이동현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전라북도 임실군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 산과 나무 사이로 숨겨진 듯 자리한 집들, 그리고 낡은 정원 끝에 놓인 오토바이 한 대가 그들을 맞았다. 이동현이 남긴 흔적이었다. 그가 말했던 딸, 지아는 여기서 자라고 있는 거야? 한지훈이 말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미스터리가 하나 더 있어. 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한지훈이 손에 쥔 쪽지를 보여주었다. 용서와 기다림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상한 기호들이 적혀 있어. 마치 퍼즐 같아. 이 미니는 쪽지를 받아들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느꼈다. 이동현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펼쳐질 진실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야. 미니가 속삭였다. 그가 숨기고 있는 모든 진실을 찾아낼 거야.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그녀의 머리칼을 흩날렸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 숨겨진 무언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라북도 임실군 산골마을의 새벽은 짙은 안개와 함께 조용히 깨어났다. 미니는 한지훈과 함께 낡은 집 앞에 섰다. 오래된 나무 문에는 이동현이 남긴 쪽지가 붙어 있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진실뿐이다. 너도 곧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글과와 함께 미묘한 기호들이 적혀 있었다. 마치 암호처럼 느껴지는 그 문구는 미니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이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야. 뭔가 숨겨진 뜻이 있을 거야. 한지훈이 말했다.
그들은 집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섰다. 낡은 가구와 먼지가 쌓인 책들 사이로 한 권의 낡은 수첩이 눈에 띄었다. 수첩은 이동현의 필체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여러 가지 날짜와 메모, 그리고 또 다른 암호 같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민희는 수첩을 펼치며 손끝에 전해지는 종이의 감촉에 집중했다. 그 안에는 딸 지아와 관련된 이야기, 과거에 벌어진 어떤 사건에 대한 단서, 그리고 그가 떠나야만 했던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 복잡하고 미묘해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이동현이 왜 이렇게까지 숨겨야 했는지 점점 알 것 같아. 민희가 말했다. 그의 딸 지아, 그리고 그 여자. 모두가 이 퍼즐의 일부인 거지. 한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야? 뭔가 더 큰, 어두운 그림이 있어. 그러던 중 수첩에서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이동현과 지아가 함께 웃고 있었고 그 뒤로 작은 산장 같은 집이 보였다. 사진 뒷면에는 비밀의 장소, 2023년 5월 10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민희가 물었다. 아마도 근처 산속에 있는 그 산장일 거야. 이동현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 중 하나지. 한지훈이 답했다. 두 사람은 즉시 산장으로 향했다. 산속으로 접어들자 나무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소량과 흙내음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감돌았다. 산장에 도착하자 문이 약간 열려 있었고 내부는 어둡고 습기 찬 냄새가 가득했다. 뭔가 남아있을까? 민희가 속삭였다. 그들은 조심스레 들어가 주변을 살폈다. 산장 안쪽 벽에는 낡은 지도와 수첩에 있던 암호와 비슷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탁자 위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USB와 낡은 열쇠가 들어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지훈이 궁금해하며 말했다. USB를 확인해봐야겠어. 민희가 답했다. 그들은 곧장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은 이동현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민희, 한지훈. 이걸 본다면 나는 이미 떠난 후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영상이 너희에게 조금이나마 진실을 전해주길 바란다. 나를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길 바란다. 영상 속 이동현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다. 과거에 연루된 큰 사건과 관련이 있다. 그 사건은 내 가족과도 깊은 연관이 있으며 그로 인해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지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영상은 갑자기 끊겼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민희가 다짐하듯 말했다. 우리가 함께 밝혀내야 할 어둠이 있다는 걸 느껴. 한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음 단서는 어디에 있을까? 이 산장 외에도 이동현이 남긴 흔적이 더 있을 거야. 그들은 산장을 나서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때 숲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음악 소리와 함께 불빛이 깜박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민희가 긴장하며 속삭였다. 아마도. 아니면 이 모든 게 함정일 수도 있어. 한지훈이 대답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숲속의 불빛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오래된 축제의 흔적, 그리고 이동현과 관련된 또 다른 미스터리였다. 그 축제는 단순한 마을 행사가 아니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하나의 연결고리였다. 민희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불안한 생각이 자리 잡았다. 이동현이 남긴 이 수수께끼는 점점 더 깊고 위험한 세계로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순간 숲속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가 두 사람을 멈추게 했다. 여기서 멈춰라. 진실을 찾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들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어둠 속에서 더욱 짙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임실군 산골 숲속, 민희와 한지훈은 낯선 목소리에 순간 멈춰섰다. 나무 사이로 어슴푸레한 불빛이 흔들리고 바람에 실려온 낡은 노랫소리가 귀를 간지렸다.
여기서 멈춰라. 진실을 찾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말의 무게가 두 사람의 가슴을 짓눌렀다. 누구야? 민희가 조심스레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숲은 그저 바람소리만 되돌려줄 뿐이었다. 한지훈은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 불빛을 비추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나뭇가지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빠르게 사라졌다. 이동현의 흔적일까? 아니면 우릴 노리는 누군가일까? 한지훈은 낮게 중얼거렸다. 민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몸을 가다듬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이 모든 게 이동현과 연결되어 있다면 끝까지 밝혀야 해. 그들은 조심스레 불빛이 비친 쪽으로 다가갔다. 숲속 깊은 곳, 오래된 폐허처럼 보이는 작은 건물이 그들을 반겼다. 건물 벽에는 옛날 마을 축제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낡은 등불이 흩어져 있었다. 민희가 손전등을 건물 안으로 비추자 한쪽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가 보였다. 여기야. 한지훈이 상자를 열며 말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그중 하나를 꺼내보니 이동현과 낯선 여자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사진 속 여자는 눈에 띄게 긴 머리를 뒤로 넘기고 있었고 눈빛에는 묘한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이 여자 누구지? 민희가 물었다. 아마도 이동현의 예전 연인이거나 지아의 엄마일 거야. 한지훈이 말했다. 이 사진들은 그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이야. 그때 낡은 라디오에서 갑자기 잡음과 함께 음성이 흘러나왔다. 민희 씨, 한지훈 씨, 진실을 찾고 싶다면 다음 장소는 전주 한옥마을 근처 달빛 다리 아래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민희와 한지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곧바로 전주로 향할 준비를 했다. 그들은 알았다. 이 여정은 단순한 과거의 비밀을 밝히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한계를 시험하는 싸움이 될 것임을 차 안에서 민희는 검은색 가죽 재킷을 꼭 껴안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동현은 왜 이렇게까지 숨겨야 했을까? 그가 지키려던 진실이 대체 무엇일까? 한지훈은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다. 우리가 그를 지키고 우리 자신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해. 전주의 밤거리는 조용히 그들을 맞이했다. 달빛 아래 비치는 한옥들의 지붕선이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아래를 흐르는 개천은 잔잔히 속삭였다. 달빛 다리에 도착한 두 사람은 다리 밑으로 조심스레 내려갔다. 그곳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또 다른 USB와 종이가 있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빛과 그림자 사이에 숨겨져 있다. 내가 찾는 답은 바로 여기에. 민희가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이번 영상은 이동현의 목소리와 함께 한옥마을의 풍경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말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과거의 약속과 배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할 이유가 있다. 영상은 점점 어두워지면서 마지막으로 긴장감 넘치는 경고를 남겼다. 조심해라. 내가 찾는 진실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내가 상상도 못할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다. 민희는 한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다. 우린 멈출 수 없어. 이젠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숲속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졌고 그들은 알았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짙은 밤, 전주 한옥마을 달빛 다리 아래 어둠 속에서 민희와 한지훈은 다가오는 그림자를 주시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민희는 가방에서 분홍색 헬멧을 꺼내 손에 꼭 쥐었다. 그것은 그녀와 이동현 사이에 남은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누구지? 한지훈이 낮게 중얼거렸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다. 검은색 긴 코트를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희 씨, 한지훈 씨, 이동현 씨의 부탁을 받아 이곳에 왔어요. 민희는 경계심을 품고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나요? 여자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김서연입니다.
이동현 씨의 옛 연인이자 그가 지키려 했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당신들에게 전하려던 이야기를 완성해야 해요. 한지훈은 놀란 듯 물었다. 그렇다면 이동현 씨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가 숨긴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김서연은 깊은 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그의 딸 지아는 단순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녀는 과거에 얽힌 엄청난 사건의 핵심이고, 그 사건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어요. 이동현 씨는 그녀를 보호하려고 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숨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죠. 민희는 가슴이 떨리며 물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먼저 이곳에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김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이동현 씨가 남긴 마지막 단서를 찾아야 해요. 그것이 우리 모두를 구할 열쇠가 될 겁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레 다리 아래를 빠져나와 어두운 골목길로 향했다. 민희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왜 이동현은 우리에게 이 모든 위험을 남긴 걸까? 김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때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파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진실을 밝혀낸다면 모두의 삶이 바뀔 겁니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어두운 골목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검은색 차량이 천천히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차창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비쳤고 누군가가 차량 안에서 서성으렸다. 그들이 우리를 찾고 있어? 김서연이 경고했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아요. 민희는 분홍 헬멧을 꼭 쥐며 다짐했다. 우린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동현도 그랬던 것처럼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속삭였다. 진실은 가까이 있지만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법이지. 긴장과 미스터리가 뒤얽힌 밤, 세 사람의 발걸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 뒤로 전해진 바람소리는 마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대한 비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리는 듯 했다.